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제이커리 모바일에 대한 강좌를 진행할 김기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강 내용으로 제이커리 모바일 기초지식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10년 6월 발매된 아이폰 4는 폭발적인 히트 상품이 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휴대전화 각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일제히 발매했습니다. 2011년 휴대전화 판매 상위 순위는 스마트폰이 독점하였고 2012년 이후 시장 점유율도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웹 제작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바로 스마트폰 지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스마트폰 시대의 웹 제작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디바이스의 다양성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이폰만 하더라도 여러 종류가 발매되었고 아이폰에서 사용되고 있는 iOS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그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버그가 수정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경우는 더욱 부담스럽게 되는데요. 국내 여러 제조사로부터 이미 수많은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고 탑재되어 있는 운영체제 버전 및 화면 크기도 모두 다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제조회사가 독재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브라우저를 탑재한 단말기도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지원이 반드시 휴대전화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폰과 같이 iOS를 탑재한 음악 플레이어, 그리고 태블릿 디바이스, 아이패드,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태블릿 및 노트형 그런 디바이스 등 여러 가지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지원하는 경우 이런 비휴대전화도 함께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시대에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는 다양한 운영체제, 화면 크기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제작에 대한 이런 환경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용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작 그런 조건들을 조금 더 쉽게 제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게 됐는데요. 자,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 조건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용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입력해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또한 디바이스의 특성 또한 차이가 나더라도 제작자는 신경 쓰지 않고 스마트폰 사이트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스마트폰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지금처럼 IUI라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파이어폭스의 부가 기능, 자, 애드온스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제 파이어버그의 개발자가 작성한 스마트폰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자, 아이폰용 사이트에 특화되어 있고 iOS 메뉴와 매우 닮은 디자인의 사이트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스마트폰용 프레임워크의 선구자적이지만 최근 몇 년간 버전 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유명한 스마트폰용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JQ터치라는 것들이 있죠.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등 웹킷 기반의 스마트폰에 특화되어 있고 HTML의 여러가지 클래스 속성을 추가해서 스마트폰 사이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이동의 애니메이션이 뛰어나고 나중에 작성하는 그런 스마트폰 그런 프레임워크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개발한 사람은 데이비드 카네다라는 사람인데요. 데이비드 카네다는 다음에 소개하는 센타터치 개발사인 미국 센차사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설명 중에 저희가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 웹킷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웹킷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주석으로 PDF 문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웹킷이라고 하는 내용은 일종의 이제 렌더링 방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 렌더링 엔진용 사파리, 그리고 이제 구글 크롬 등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엔진을 의미하게 되죠. 자, 언급이 되었던 센차 터치라는 내용은 이제 센차 터치사가 개발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스마트폰 버전이 됩니다. 자, 베타 버전을 발표할 때만 해도 유료였지만 2010년 11월 정식 버전을 공개할 때 완전 무료로 변경하게 됐죠. 자바스크립트를 기초로 한 입력 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센차 터치를 이용하려면은 자바스크립트 기술이 이제 필수적으로 익혀야 될 기술이 됐었죠. 제이크 터치와 마찬가지로 웹킷 기반의 스마트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공부할 제이커리 모바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URL들은 저희가 이제 문서상에서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URL 하위에 경로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이런 URL로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공부할 내용들은 바로 제이커리 모바일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죠. 제이커리 모바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URL은 아까 전에 보셨던 그 URL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용 프레임워크의 일종인 제이커리 모바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개발자는 존 레시그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요. 프레임워크이란 내용들이 생소하신 분들은 일종의 작업 템플릿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다 작업이 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들을 추가해서 작성할 수 있는 일종의 템플릿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사이트에서 JS라든지 CSS 같은 것들을 제공을 받고요. 별도의 스크립트 내용이나 CSS 내용들을 작성해서 프론트 단에서 그런 여러 가지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해서 접근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제이커리 모바일이 다른 스마트폰 프레임워크와 다르게 폭넓게 디바이스를 지원한다는 점은 강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이커리 모바일은 보통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 웹킷 기반의 그런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고 윈도우 폰이나 이제 블랙베리 예전의 기종들도 이제 충족을 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이커리 모바일을 공부하기 전에 간단한 이런 내용들을 습득을 한 다음에 제작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제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장점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일단은 이제 접근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제이커리 모바일은 많은 스마트폰을 지원할 뿐만이 아니고 웹 표준에 따른 이런 시멘틱 웹,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HTML5가 가지고 있는 시멘틱적인 구조들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접근성, 액세시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W3C의 이런 구조들, 자, 이렇게 이런 구조들을 정한 포맷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발음이 조금 애매한데요.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웹 액세시빌리티 이니셜 액티브 액세시블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아작스로 작성된 콘텐츠를 스크린 리더의 음성, 키보드 조작을 할 때 지원하는 그런 기술 사양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접근성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스크린 리더 및 음성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도 쾌적한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보통 이제 프로젝트 중에서 접근성 프로젝트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음성 지원 그런 스크린 리더기들도 이렇게 고려를 해서 코딩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접근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이커리 모바일이 실현을 시켰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다른 그런 프레임워크와 다르게. 그 다음에 이제 jQuery 모바일만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jQuery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jQuery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가 되냐면 writeless do more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가 되냐면 이제 적게 적고 많이 실행한다는 얘기죠. 자, jQuery 컨셉이 바로 그겁니다. 적게 쓰면서 더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가치관을 계승했다는 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HTML 문서의 사용자 데이터 속성을 추가해서 간단하게 스마트폰용 UI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jQuery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됐었고요. 자, HTML5의 문서 구조들을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시멘틱적인 구조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jQuery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됐었고요. 이제부터는 그 프레임워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시멘틱적인 태그 구조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Query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HTML5의 문서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TML 4.01에서 사용하는 태그들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HTML5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ML5가 달라 보이는 첫 번째 요인은 문서 구조를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새로운 태그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HTML5의 시멘틱 태그들을 사용한 HTML 구조가 되겠죠. 시멘틱 태그라고 하게 되면 의미 없는 div 태그로 구성된 문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HTML5에서는 태그만 보고도 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가지게 하는 새로운 태그들을 도입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들을 시멘틱 요소, 시멘틱 태그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시멘틱이라고 하는 요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각 태그가 스스로 의미를 가진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5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한 태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형들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HTML 4.01이나 XHTML을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간단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 타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XHTML 1.0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었는데 HTML5에서는 독 타입이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앞에 있는 이 느낌표라는 부분은 난문으로 현재 있는 HTML 문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의미들로 간단하게 HTML5에 대한 문서 형식들을 표준 모드로 동작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타 태그라고 하게 되면 마커 문서의 문자 인코딩을 명시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서버에서 올바른 컨텐트 타입을 헤더에 보내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는 메타 태그를 이용해서 문자 조합을 명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은 서버에 컨텐트 타입을 보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타를 이용한 문자 조합을 명시하는 게 있는데, 자, 두 번째 방식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HTML 4.01에서 작성된 메타 문서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캐릭터 셋이라는 게 속성 값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HTML5에서는 속성이 돼서 이렇게 UTF-8, 보통 저희가 한글 표기할 때 UTF-8 코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UTF-8 코딩으로 이렇게 문자를 쓰게 되면 한글식 표현이 가능한 그런 글자 형식을 HTML 문서 형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메타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글 형식을 웹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메타 태그 형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작성하는 내용들 중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제
그 스크립트 태그인데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작성됐던 HTML5의 이전 단계에서 작성했던 구조들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 단계에서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SS에 대한 링크 구조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타입에 텍스트 CSS라는 부분, 요걸 이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부가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1강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멘틱 요소가 포함된 HTML5에 대한 문서 구조,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겠는데요. 자, 이런 지금 jQuery 모바일에 사용하고 있는 HTML5에 대한 문서 구조는 간단하게 이런 웹문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런 그 HTML5에 대한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돼서 이런 그 의미성 태그들을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jQuery 모바일에서는 이런 태그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더라는 부분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느낌처럼 주로 헤더 부분, 즉 로고 영역을 만들 때 쓰게 되고요. 푸터는 하단 부분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이제 내부라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메뉴를 만들 때, 리스트를 만들 때 쓰게 되죠. 자, 리스트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UL과 LI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아티클이라는 부분은 본문을 감쌀 때 사용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컨텐츠 영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섹션이라는 부분은 아티클 태그 안에서 영역을 구분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가 저작권이 있는 부분들을 사용할 때 섹션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어사이드라는 부분은 페이지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부가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쓰게 되고요. 보통 퀵 메뉴나 광고 페이지에서 주로 많이 쓰게 되죠. 자, H그룹은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지금처럼 타이틀 그룹이라는 의미로 H1, H 이런 식으로 제목들을 묶어주고자 할 때 쓰게 되는 태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저희가 간단한 시멘틱 태그들을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다음 시간부터 공부해 나갈 jQuery 모바일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jQuery 모바일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의 그 모바일 상황에 맞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그 작업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틀을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바로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템플릿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 틀 영역 안에서 이제 몇 가지의 그 소스들을 바꿈으로써 저희가 이제 원하는 jQuery 모바일 형식의 내용들을 작성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모바일 형식을 작성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1강 내용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